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친 데 없이 아픈 데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적자 없이 세계여행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서 1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썼는지, 어디가 좋았고 또 어디가 별로였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말에 방콕을 시작으로 해서 치앙마이, 치앙라이, 빠이 등 태국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3개월을 보내고 미얀마에 갔다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발리, 길리, 누사펜이다 섬 투어를 하며 총 5개월간의 동남아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런던, 포르투, 리스본, 바르셀로나, 밀라노를 거쳐서 터키로 넘어가서 터키 자동차 일주를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터키 남단에 있는 키프러스라는 섬을 거쳐서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이집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베를린으로 넘어와서 미넨에 가서 옥토버 페스트를 즐긴 다음 몰타로 가서 10월까지 여름을 보내고 11월에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12월에는 3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비엔나, 뉘른베르그, 스트라스부르에 방문하는 것으로 6개월의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늘어놓고 보니까 꽤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11군데의 나라를 다닌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나라 정도 방문한 꼴? 그럼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 먼저 저는 1위로 터키를 뽑겠습니다. 터키 자동차 일주를 한 영상은 아직까지 하나도 올리지 못했는데 터키에서는 여름 휴가처럼 한 달 내내 여행을 다녔는데 터키는 도시 각각이 너무 매력있고 그 매력이 도시별로 다 달라서 더 좋을 수 있나 싶은데 다른 도시로 넘어가면 더 좋고 더 좋고를 갱신을 해서 열심히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도 좀 모자랄 정도였어요. 저도 터키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발리의 누사페니다 섬을 되게 좋았던 곳으로 꼽고 싶어요. 누사페니다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데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노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차 타고 다닐 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되게 힘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상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자기가 엄청 좋아했지. 그리고 저는 유럽 3대 크리스마스 마켓도 전부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만큼 왠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기대보다 훨씬 화려하고 동화 속 같이 예쁘고 볼거리 먹거리 다양한 술 종류도 많고 생각만큼 춥지도 않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면은 왠지 도시별로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가보면 도시별로 굉장히 특색 있게 꾸며놓은 것도 볼만하고요. 특히 저의 유럽 최애 도시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행 말고 살기 좋았던 곳을 뽑으면 저는 포르투를 첫 번째로 뽑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도시에서 적게는 2주, 많게는 한 달 이상을 살다 보니까 도시의 많은 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가령 터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는 되게 좋은 포인트지만 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누사펜이다도 여행으로 가면 되게 좋지만 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 터키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마트나 모든 편의시설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차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것 같고 누사펜이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개발이 너무 덜 된 곳이어서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게 거의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포르투는 여행으로 와도 좋고 한 달 살기로도 되게 좋은 도시 같아요. 기후나 치안이나 볼거리나 먹거리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곳, 그리고 근교 도시들도 이뻐가지고 좀 포르투에 있는 게 지루해진다 싶으면은 가깝게 나들이 다녀오기도 좋은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포르투 다음으로 저는 베를린은 2번 정도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 여행으로 갔을 때는 너무 전형적인 유럽을 기대를 하고 갔어서 그런지 아쉬운 면이 훨씬 더 많았었고, 두 번째 출장으로 갔을 때는 첫 번째 여행했을 때 실망감이 너무 컸었던지라 기대감을 전부 내려놓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네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을 하고 보니까 젊은 인구가 정말 어느 유럽 도시보다도 훨씬 많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활기차고요. 다양성이 넘쳐서 한번 살아보면 너무 재미있겠다 싶은 도시였어요. 기후 조건 빼고는 치안이나 볼거리 먹거리 다 좋아서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여름 언저리에 방문을 해서 한 달쯤 꼭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도시예요. 사실 물가는 6, 7년 전에 돈 없는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은데 다행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 전철이랑 트램 같은 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서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좀 저렴하게 숙소를 잡을 수가 있는데, 트램이나 지하철을 타면은 30분 내에 도시 중심으로 어디에 살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외곽에 숙소를 잡는다면 비용적인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베를린 한 달 살기 콜? 그럼 아쉬웠던 것도 있나요? 있죠.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던 곳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랑 이집트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개발이 안 된 도시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시골은 시골 나름의 힐링이라도 되는데, 무사펜이다 같이 미얀마나 이집트는 자연도 아니고 그냥 뭐 정리가 안 된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도시의 모습? 피라미드랑 사원도 내 스타일이 크게 아니었고, 관광객을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호객행위가 심한 것도 너무 싫었고, 인터넷 인프라가 둘 다 너무 안 좋아서 일하기에도 별로였고, 아직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숙소나 이런 것도 그냥 다 평균 이하의 수준인데, 조금 그래도 비싼 홈레드 이런 데를 가봐도 상위 티어 호텔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그렇게 좋은 도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좀 덜 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식생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하다 보면 식문화가 다양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인지 두 나라 모두 이렇게 크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2주를 지내는 동안에 좀 맨날 같은 거 비슷한 거만 먹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난 미얀마 맥주는 맛있었는데. 맞아. 미얀마는 진짜 맥주 맛집. 제가 라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의 인생 라거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미얀마 라거는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한 금액은